세계적인 군사사 연구가인 에드워드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군사사를 주로 연구하며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의 전략 이론에 깊은 조예가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아시아 군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장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순신?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장군이라니 전설적인 이야기가 과장된 것 아닐까? 에드워드 박사는 이순신을 단순히 지역적 영웅으로 치부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터무니없는 허구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신화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생 중 한 명이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의 전술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현대 군사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의 전략은 심리전을 포함하여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에드워드 박사였지만 학생의 말을 계기로 조금씩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반신반의하며 이순신의 업적을 과장된 역사로 간주했습니다. 좋아, 진실을 확인해보자.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기록인지 파헤쳐보겠다. 그렇게 시작된 이순신에 대한 에드워드 박사의 연구는 그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깨달음의 연속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연구를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난중일기를 비롯한 주요 사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와 전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군사적 통찰과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그의 글에서는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력, 그리고 민중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명량해전? 12척으로 300척?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에드워드는 자료를 읽으며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 당시 공신력 있는 기록이었고, 일본 측 자료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적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이건 단순히 방어적인 전함이 아니라 적의 기동을 차단하고 심리적 공포를 유발한 전술적 도구였다고? 에드워드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처음으로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던 또 다른 학자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단순한 군사적 능력에 국한시키지 않고 부하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지휘와 철저한 준비성의 본보기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부하들과의 신뢰? 이 구절은 에드워드 박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구 군사사에서 주로 강조되는 영웅주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한국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 중인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과 난중일기의 원본이 전시된 현장을 직접 보며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연구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르겠군. 에드워드 박사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에드워드 박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며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기록을 접했습니다. 실록 속의 전투 기록은 단순한 승패의 나열이 아니라 이순신이 어떻게 전략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략은 에드워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객진이라 하계 날개처럼 적을 감싸고 포위하는 전략이라니. 이런 전술을 16세기에 실제로 구현했다는 건 대단한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략이 정말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 혹시 적의 허술함 덕분은 아니었을까? 그는 서울대학교의 한 역사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적의 실수를 과장해서 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적의 허점을 노리는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미리 준비하며
심지어 적군의 심리까지 예측했죠. 하객진은 단순한 진영이 아니라 적을 속이고 기동력을 제한하는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한 전략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투의 세부 내용을 알아볼수록 단순한 운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세계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까요? 그의 업적이 이토록 대단하다면 왜 서양에서 그를 널리 알지 못하는 겁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대신 민중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그의 겸손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대화는 에드워드 박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술 연구를 넘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가진 리더십과 인간성을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이순신을 단순한 지역 영웅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리더로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순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순신이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음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은 전투에서 항상 부하들의 목숨을 가장 우선시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량해전 직전 병사들이 적의 압도적인 숫자의 겁을 먹자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말을 읽고 에드워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말 속에서 병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전술적 우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에드워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전술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이순신의 주요 전투를 분석하며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은 적을 좁은 해역으로 유인의 하객진을 펼쳤고 적의 기동력을 제한하여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전술이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예측, 그리고 환경을 완벽히 이용한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량해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사고를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명량의 해협은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한 지역으로 대규모 함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지형을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고 적군은 조류에 휘말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비대칭 전술 아닌가? 에드워드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순신의 전략이 현대 군사학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순신의 전술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웨스트 포인트와 샌드허스트 같은 세계적 군사, 교육기관에서도 하나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이미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었다니 에드워드는 자신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느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전략이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모든 리더가 본받아야 할 상징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고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연구를 마무리해갈 즈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이순신에 대한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명량대첩 기념관을 방문하던 날 우연히 기념관 직원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에드워드에게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사용한 전략과 함께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대부분의 함대를 잃고 12척의 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전장에서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걸까요? 전세가 이미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직원의 대답은 에드워드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싸움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물러난다면 적이 민중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드워드는 깊은 충격과 함께 이순신의 진정한 리더십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리더십은 경사들뿐만 아니라 민중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숙소에서 다시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고 단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 글을 읽으며 에드워드는 자신이 연구하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표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지도자였다. 그는 명량대첩 기념관을 떠나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이순신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고 그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명량대첩 기념관을 떠난 후에도 에드워드 박사는 마음이 한결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이순신이라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병사들의 불안, 그리고 민중을 위한 책임,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었을까? 그는 다음 날 기념관 인근의 명량대첩 해협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해협을 바라보며 그는 상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협소한 곳에서 어떻게 거대한 함대를 상대했을까? 그는 바닷물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센 조류를 보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곳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전함의 숫자가 아니라 자연 환경과 전략, 그리고 심리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싸움이었구나. 현장 근처에서 만난 어부가 에드워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물살 보이시죠? 배가 아무리 많아도 이 조류를 거슬러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물살을 잘 이용해 싸우셨죠.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역의 지형과 조류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셨군요. 단순히 전략을 짜는 것을 넘어 자연과 환경을 동료로 삼은 겁니다. 어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경사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명량 같은 싸움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에드워드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전술적 능력에 매료되었지만 결국 이순신의 가장 큰 힘은 경사들로부터의 절대적인 신뢰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단지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지도자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이 전투와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에드워드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들고 새로운 연구, 논문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바다 위의 리더십, 이순신이 현대에 주는 교훈. 논문의 서문을 쓰며 에드워드는 불현듯 자신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양의 리더십, 이론과 이순신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서구의 리더십, 이론은 주로 개인적 카리스마나 조직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반면 이순신의 리더십은 병사들과 민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쟁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철학이었다. 이 문장을 적으며 그는 이순신의 리더십이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에드워드는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와 연결된 동료 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이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동료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현대적인 비대칭 전쟁의 모범 사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의 약점을 공략하며 환경을 극대화하는 그의 전략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읽은 에드워드는 이순신의 전략이 단순히 한국사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동료가 보낸 강의 자료를 읽으며 웨스트 포인트 강사들이 이순신의 전술을 설명하며 사용하는 한 구절에 감동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전장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의 생존과 성공을 이끄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에드워드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마무리하며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리더십의 교훈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순신의 리더십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지키고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논문을 마무리한 에드워드는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준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알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해야 할 리더다. 그는 그날 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논문 파일을 저장하며 깊은 안도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의 논문이 출간되자 학계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리더십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사와 민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히 전쟁 상황뿐 아니라 기업, 정부,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웨스트 포인트, 샌드허스트 왕립 군사학교, 그리고 일본 방위대학교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일부 강의에 이순신의 리더십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논문을 발표하며 강연 요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강연 중 종종 언급한 문구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싸움은 배와 병사의 숫자가 아닌 마음에 달려있다. 그는 강연장에서 청중들에게 말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숫자와 자원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과 민중의 신뢰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신뢰와 헌신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현대에도 필요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에드워드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과 군사학을 전공하는 청년들은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지향해야 할 리더십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한국인 학생이 에드워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리더입니다. 나 또한 그의 이야기를 연구하며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의 기록을 다시 읽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십의 상징이었구나. 에드워드 박사는 한국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이순신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의 마지막 강연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순신은 말로만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시대를 초월한 스승입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바다 위를 항해하며 우리 모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에드워드 박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세계사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특별 초청을 받아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그 바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영상은 바다 위를 비추며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순신, 그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받는 리더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